서울타워에 숨겨져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폭탄 테러를 한 거예요. 김일성 만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성 송악산이 보인다. 여기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도 엄청난 겁니다. 걸음마다 쌓이는 지식여행 뚜벅뚜벅에 저는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타워 뭔지 아십니까? 남산타워요. 아니에요. 남산타워로 다들 알고 계신데 저거 남산타워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서울타워입니다. K-POP 데모노토스는 다들 보셨나요? 캐대헌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서울타워에 숨겨져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저기 서울타워에서 군사훈련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숨 냄새 좋지 않습니까? 이 풀냄새, 서울에서 이런 풀냄새 느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연 냄새가 나. 아 무슨 이거 서울타워 왜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전망하려고요? 감시. 이렇게 단답식으로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저건 수신탑입니다. 송수신탑. 방송을 송수신하는 곳이에요. 저기. 1960년대 초반서부터 일단 라디오 보급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TV 보급률도 어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남산을 중심으로 송수신탑을 개별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서울의 정중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송수신탑을 하나 메인으로 하나 두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니까 서울타워 짓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타워가 그 방송을 송수신하는 용도로만 쓰였냐? 그거는 아닙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 이쪽이 지금 쭉 이렇게 명동 을지로, 저쪽에 청와대 보이시나요? 청와대고 그 옆이 이제 경복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한양이다, 조선이었다 그럼 여기가 한양인 거예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 근데 교수님 아까 다른 용도로도 쓰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원래 서울에서는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마음속으로는 먼 곳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향해 대남 방송을 쏠 수 있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 요거가 1969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남북 관계가 아주 경직돼 있을 때입니다. 김신조 사태는 들어보셨나요? 네, 김신조 사태. 지금 청와대 바로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의 포에블로라는 정보함이 납북이 돼요. 실제로 요 해 동안 휴전선 인근의 총격 사건이 한 200여 번? 근데 그거 말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북한 방송이 들린다? 위협적으로 생각이 됐었던 거죠. 이 곳을 통해서 북한에서 오는 전파를 막아내는 역할도 하는 거죠.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서울타워?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 여기서 군사훈련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궁금하다고 빨리 말해주세요. 여기 이 서울타워를 맨몸으로 올라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당시에 남북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남북한 둘 다 유엔에 공식적으로 가입 국가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둘 다 한반도가 본인 나라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진짜 한국이야? 누가 더 많은 나라에게 인정받는 진짜 한국이냐?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시기부터 공산권 국가들한테 적극적인 외교 공세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한이 조금 위기감을 느꼈었던 거죠. 1983년 10월 9일 날 있었던 아웅산 폭탄 테러였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아웅산 장군을 모시는 묘소가 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당시에 이제 행정부의 장관들이랑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외교관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때 북한에서 폭탄 테러를 한 거예요. 노린 건 당연히 이제 전두환이죠.
그때 전두환은 왜 안 죽었어요? 전두환이랑 같이 가려고 했었던 그 미얀마의 외무장관 타이어가 빵꾸가 납니다. 외무장관이랑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 인사들 몇몇은 대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폭탄 테러가 벌어진 거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응징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군사훈련 장소가 서울타워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타워였어요? 중앙방송 송신탑이랑 주체사상탑이랑 이렇게 두 개의 탑이 있는데 정보 송수신의 어떤 교란 같은 거를 노리기 위해서 그 탑을 점거해서 응징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비슷한 높이의 서울타워에서 군사훈련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실제 이 훈련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탁 찔렀을 때 김일성 만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가 높았다고 하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저 기둥을 올라갈 수 스파이더맨이 아니기 때문에 1층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기 철탑을 맨몸으로 서울타워를 올라갑니다. 실제로 북파가 됐었나요? 안 됐습니다. 누구의 반대가 있었어요. 굉장히 의외인데 전두환이 반대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군사작전 중에 하나인 건데 당시에는 평시 작전권이 미군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 두 번째는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펼치려고 했었던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유화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야, 잘 나왔다. 정말 지금 뭐 살짝 안개가 끼기는 했지만 웬만한 서울 시내는 지금 다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 오면은 다 보여요. 제가 아까 밑에서 전두환 정권의 유화 정책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망대를 올라와서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 공간은 통제구역이었습니다. 왜요? 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1975년에 원래 일반에 공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곧 여기 완공된다, 이제 기사 써라.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한국일보 기자가 사고를 칩니다. 기사 제목, 기사 제목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문짝만하게 개성 송악산이 보인다. 여기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청와대 넘으면 그럼 여기가 무슨 산이겠습니까?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북악산 뒤쪽이 북한산이고 그 북한산 너머엔 개성이랑 개성 송악산까지 보여요.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그냥 송악산이 보이는구나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서 송악산이 보인다는 소리는 송악산에서도 여기가 보인다는 소리고 여기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성에서도 여기가 보인다는 거, 여긴 미사일 사정권이라는 소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송악산까지 보이면 나도 보이겠네. 1974년이면 남파 공작원이 내려와가지고 고작 6년 지난 겁니다. 근데 남산만 올라오면 내가 한눈에 바라보여? 이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다들 아시잖아요.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 집권을 하게 됐는지. 5.18 민주화운동을 탱크와 총으로 누르고 피로 제압하고 선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81년 정도 즈음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시민의식도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총과 칼로만 통치할 수 없어요. 다양한 통치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화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유화정책. 전두환의 유화정책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프로야구 3S라고 불리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
또 제일 중요한 그렇죠.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야간 통행 금지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술집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 거기서 더 근본적인 거 술집이 많아지면 그렇죠. 국민들이 24시간 돈을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시설물들을 공개하는 것들. 서울만 오면 보여요. 보이잖아요. 눈에 너무 띄는 건물인데 못 올라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아, 도대체 저기 뭐길래. 그래서 정확히 1980년 10월 15일에 여기가 일반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네, 서울타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0년 개방 이후로 많은 서울 시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원래 만들 때부터 개방 이전까지는 정치성을 굉장히 강하게 띈 한국 현대사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서울타워는 어떻게 기억되는 장소이십니까? 걸음마다 쌓이는 지식여행 뚜벅뚜벅.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장소, 더 재미있는 장소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